다가오는 마론제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회사 전체가 들떠 있었고 복도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렸지만 정다혜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무대 세트를 옮기고 꽃장식을 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플래시를 받으며 환히 웃는 함지우,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정다희였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또 다희야? 이름 끝 글자 하나 다른데? 왜 저에만 늘 빛을 받는 거야? 그녀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다. 누군가는 다혜의 얼굴을 스쳐보며 속삭였다. 저 표정 봤어? 질투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동료가 키득이며 대꾸했다. 하긴 뭐 다혜는 공채니까. 다혜는 비공채고 비교가 되겠냐고. 다혜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무대 장치를 붙잡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주인공이고 싶어. 그 시각 회계팀 조용한 사무실 한쪽에서 김지송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초대 메시지, 회계팀 단체방이라는 글자. 눈이 번쩍 뜨이며 손이 떨렸다. 헐, 나 초대됐다. 드디어 나도 우리 팀 사람이 된 거야?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곧 메시지가 쏟아졌다. 퇴사하시는 거예요? 단톡방에도 초대 안 해준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아요. 조수진의 날카로운 문자가 이어졌다. 눈치 보는 거지팀에서 겉도는 거 아닐까? 지송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지만 바로 옆에서 오동규가 다급히 글을 올렸다. 제가 지송씨 초대했어요. 우리 팀 맞아요. 그 순간 지송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오대리님.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또 터졌다. 우리 팀? 너는 왜 그렇게 회식에 목숨을 거냐? 근데 썸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답답하다니까. 웃음 섞인 조롱과 비아냥. 그러나 지송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나 이제 우리 팀이에요. 나도 같이 웃고 떠들 자격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 단호했다. 그날 저녁 리허설이 끝난 강당 한쪽 함지우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한 박사님, 욕심 안 나요? 내일 파티한다면서요? 딱 변신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1번 테이블엔 한 박사님. 바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좋을지. 여자 직원들이 웃으며 떠들었고 지우는 당황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아, 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행사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내일 행사 때 한 박사님 옆에 앉으려고요. 내 옆에 꼭 앉아있기에요. 뭐해요? 내 이름을 왜 빼요? 장난처럼 오가는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날선 경쟁과 질투가 스며 있었다. 다혜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는 걸까? 난 왜 늘 남의 자리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행사 준비는 절정에 달했다. 무대 옆 플래카드에는 30년의 역사, 30년의 미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사내 밴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다혜는 문득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일 행사 VIP 테이블 배치 아직도 조율 중이래. 1번 테이블엔 한 박사, 그 옆은 다희. 근데 또 한 자리 비었대. 또 다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까? 아마 진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겠지. 그 말은 칼처럼 다혜의 가슴을 찔렀다. 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러나 회계팀 단톡방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송이 작은 농담을 올리자 누군가는 무심하게 답했다. 너 아직도 팀에서 겉도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비웃듯 말했다. 괜히 끼워 넣으려 애쓰지 마. 지송은 울컥했지만 곧장 메시지를 올렸다. 전 진짜 우리 팀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서 버틸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오동규가 조심스레 답했다. 지송씨 맞아요. 우리 팀. 단 한 줄. 그러나 지송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들은 듯 울컥했다. 휴대폰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드디어 어딘가에 속한 것 같아. 그날 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문이 돌았다. 들었어? 내일 행사 때 깜짝 이벤트가 있다던데. 뭔데? 주인공의 자격을 묻는 거라던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고 그 말은 모든 이들의 귀에 파고들었고 잠잠했던 질투와 욕망을 흔들어 깨웠다. 한 박사와 다이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다에 초대받은 듯 마침내 자리를 얻은 지송.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다. 드디어 마론제과 창립 30주년 행사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다. 검은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 직원들은 하나같이 평소의 낡은 사무실 풍경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물로 변신해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사를 준비하는 동안 각 테이블마다 미묘한 눈빛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번 테이블엔 한 박사님, 바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좋을지. 내일 행사 때 한 박사님 옆에 앉을 거예요. 내 옆에 꼭 앉아있기예요. 뭐해요? 내 이름을 왜 빼요? 여직원들의 목소리는 웃음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날 선 경쟁이 섞여 있었다. 함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저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그런 거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와 달리 주변의 시선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정다혜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또 다희야, 또 주인공이야. 나는 왜 늘 그림자일까? 옆에서 정다희가 환하게 웃으며 지우의 팔에 팔짱을 끼자 다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애는 항상 빛을 받고 나는 항상 어둠에 가려져 있어. 근데 이번엔 달라야 해. 회계팀 직원들은 모둠으로 모여 앉아 있었다. 오동규가 긴장된 듯 지송에게 속삭였다. 지송씨, 오늘 잘 어울려요. 예뻐요. 지송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단톡방의 메시지는 그녀의 귓가에서 여전히 메아리 쳤다. 눈치 보는 거지. 팀에서 겉도는 거 아닐까? 조수진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우리 지송씨 드디어 단톡방 초대받더니 오늘 완전 들떴네. 근데 말이야, 주인공은 한 박사님이지. 당신은 그냥 엑스트라 아니야? 그 말은 가시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지송은 꾹 참았다. 그래도 저도 이제 우리 팀이에요. 저도 여기 앉을 자격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오동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맞아요. 지송씨도 우리 팀이에요. 단톡방 초대한 거 내가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지송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도 누군가와 함께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우리 회사의 얼굴, 홍보 영상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한 박사님, 그리고 정다희 씨. 순간 조명이 무대 위를 밝히고 두 사람이 등장했다. 함지우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고 정다희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 박수 소리 속 다혜의 가슴은 쿵쿵 울리고 있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해.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왜 난 늘 뒤에서 박수만 쳐야 하지?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행사의 마지막 깜짝 이벤트가 발표됐다. 사회자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마론제과 30년, 이제 30년의 미래를 함께할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순간 연회장은 술렁였다. 투표. 진짜 주인공.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로를 향했다. 다희는 긴장된 듯 웃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지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혜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리고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단숨에 술렁였다. 진짜 주인공을 투표로 뽑는다고?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야? 잔잔하던 웃음은 어느새 속삭임과 긴장된 눈빛으로 바뀌었다. 정다희는 환하게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공채고 회사가 선택한 얼굴이잖아. 당연히 나겠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정다혜의 눈동자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서야 해.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투표지는 각 테이블로 배포됐다. 직원들은 웃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누구 쓰실 거예요? 뻔하지 않아? 다이지. 근데 한 박사도 인기가 많잖아.
아니, 솔직히 난 다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다희의 얼굴이 굳었다. 다혜, 걔는 주인공급은 아니잖아. 그러나 누군가는 낮게 속삭였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애, 그런 진심이 보였거든. 회계팀 테이블에서도 논쟁이 터졌다. 조수진은 비웃듯 말했다. 지송 씨는 누구 쓸 거예요? 혹시 본인 이름 쓰는 거 아니야? 순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송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저도 주인공이고 싶어요. 저도 회사의 한 부분이니까. 비웃음이 퍼졌다. 와, 진짜 웃긴다. 단톡방에 겨우 들어와서 이제는 주인공 욕심까지. 지송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때 오동규가 벌떡 일어섰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송 씨는 여기 있을 자격 있어요. 저도 지송 씨 찍을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냉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봤자 한 표겠지. 함지호는 무대 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나? 음악도 포기하고 꿈도 잃고. 근데 다혜 씨는 내 노래를 불러줬었지. 그게 아직도 잊히지 않아. 그의 눈빛은 다혜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찢었다. 자, 30주년 기념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순간 조명이 회장을 스쳤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정다혜? 한 박사? 아니면 숨을 죽인 침묵. 그리고 발표된 이름. 정다혜 씨입니다. 순간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다혜라고? 설마 비공채인 다혜가? 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나였어야 하는데. 다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나도 빛을 받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고대영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장을 찢었다. 잠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고대영은 손에 한 서류를 들고 있었다. 정다혜, 내가 정말 주인공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내가 저지른 사고 보고서가 있어. 순간 다혜의 얼굴이 굳었다. 술렁이는 직원들, 얼어붙은 공기. 이제야 알겠네. 주인공은 화려한 미소만이 아니라 누가 더 추락하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고대영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여기 있습니다. 정다혜, 이 직원은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만취의 사고를 치고 상사에게 막말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의 얼굴이라니 말이 됩니까? 순간 회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정말이야?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다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저 술에 취해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적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진심을 말했어요. 꼰대라고 외쳤던 것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심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가짜 미소로만 살아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직원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다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웃기지 마. 넌 늘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왔잖아. 비공채라서 차별받는다고 늘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못난 탓이야. 내가 주인공일 자격은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다혜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다혜는 이를 악물었다. 못나도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 자리를 빼앗지 않았어요. 언니는 항상 빛나는 자리에서 당연한 듯 웃었잖아요. 그 자리 나도 원해요. 회계팀 테이블. 지송은 손을 꼭 움켜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근데 난 언제쯤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회계팀 패밀리. 조수진와 우리 회사 꼴 보소 키읔키읔. 이승재 비공채 주제에 감히 주인공이라니. 누군가 지송씨도 언젠가 저렇게 하려는 거 아냐? 키읔키읔. 순간 지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나까지 비웃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오동규가 다급히 메시지를 올렸다. 오동규 그만하세요. 지송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단톡방은 웃음과 비아냥으로 도배됐다.
지송의 환한 세상, 처음 맛본 소속감은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역시 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나 봐. 무대 위 함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주인공의 자격, 그건 누가 화려하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회사를 사랑하는가 아닐까요? 제가 본 정다혜 씨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한 박사님이 다혜 편을. 다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왜 당신까지 다혜 편에 서는 거야? 지우는 단호했다. 그냥 제 눈에는 그녀가 더 주인공 같아서요. 사회자가 마무리를 외쳤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진짜 주인공의 자격은 누가 빛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카메라는 다혜의 얼굴을 비췄다. 눈물에 젖은 눈, 그러나 굳건한 미소. 그리고 지송의 얼굴을 스쳤다. 깨진 소속감, 그러나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망. 마지막으로 다희의 얼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진 눈빛. 그리고 함지우의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결정했어. 정적이 가득한 연회장.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다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왜 다혜만 주인공이 돼야 해? 나는 뭐가 부족했는데? 난 공채고 난 항상 회사가 뽑은 인재였는데 왜 나를 외면하는 거야? 사람들이 술렁였다. 다희씨, 침착해요. 저건 좀 너무 감정적인데. 그러나 다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 난 착했어. 늘 웃고 다혜를 챙겨주려 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뭐야? 다혜의 질투, 다혜의 원망.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간 그녀는 다혜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듯 붙잡았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난 악역이 되겠어.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대 위 다혜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 다혜 언니 말이 맞아. 난 언니를 질투했어. 언니가 항상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싫었어.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주인공일 자격이 있다고 내 스스로 증명할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그래, 다혜가 용기 있네. 적어도 솔직하잖아. 그러나 고대영 팀장의 얼굴은 굳어갔다. 감히 나를 꼰대라 부른 내가 주인공이라니. 두고 보자. 한편 회계팀 테이블. 지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단톡방의 조롱, 회장의 웃음, 깨져버린 소속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도 말할게요. 저는 늘 투명인간이었어요. 단톡방에도 못 들어가고 회식에도 못 끼고 아무도 저를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처음 단톡방에 초대받고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도 우리 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눈물이 흘렀다. 근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웃음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변할 거예요.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저도 무대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저 애가 왜 저래? 하지만 좀 짠하네. 오동규만이 힘차게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지송씨. 당신도 주인공이에요. 그 순간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듯 마이크를 잡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 주인공의 자격일지도 모릅니다. 숨겨왔던 마음, 진심을 드러내는 것. 그러나 바로 그때 조명이 깜빡이며 연회장이 어둠에 잠겼다. 모두가 술렁였다. 정전인가? 무슨 일이야?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사내의 비밀스러운 영상이 흘러나왔다. 창고 안에서 은상이 직원들과 나누던 대화, 우리 달까지 가자라며 박스를 옮기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직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저게 뭐야? 회사 물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다혜, 지송 모두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은상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 달까지 가는 거야.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